예. 아침에 출근하는 길입니다. 8시 40분. 예. 출근이 따로 없죠. 뭐 오픈하는데 매장에 가서 체크기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제 발이 되어지는 모닝차. 오늘 타이어를 남만해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뒷타이어 2개는. 왜냐면 너무 닳았어. 주로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니까 타이어가 닳으면 좀 민감하죠. 왜냐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파손되면 사고 나니까요. 오늘 금요일이고요. 8시 40분. 뭐 지금 대구 가는데, 대구 두류동, 예, 거기 대구 타워 있는데 그쪽에 가는데. 아침에는 뭐 아침은 가급적 먹으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뭐 지금 뭐 끓여놓은 그제 그렇구나. 그제 끓여놓은 참치찌개에다가 아침에는 냉동실에 넣어놓은 뭐야 그거 밥 미리 해놓은 밥 가지고 밥을 푹푹 끓여서 먹고 왔어요. 근데 일찍 자면 오늘은 어제 안성에서 일 마치고 여기 사천까지 내려오는데 안성에서 몇 시쯤 한 7시 정도, 한 6시 반에 출발했는데, 안성에서 여기 사천까지는 3시간 거리인데, 그러면 6시, 9시 반, 10시 정도면 도착했을 시간인데 2시에 도착했어요. 하도 피곤해서 도중에 함양휴게소에서 좀 너무 많이 잠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에 도착해서 뭐 하다 보니까 3시 반, 그래서 한 4시 정도 잠을 자서 4시 잠을 잤네요. 4시 잠 자가지고 몇 시야? 지금 8시 43분이니까 7시에 일어났죠. 3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한 게 없어요. 오늘은 대구 갔다가 타이어 좀 갈아 끼고, 이 차량이 모닝 차량인데 지금 한 1년 사이에 제가 이 차를 작년 8월 20일 날 LPG 차량인데 작년 8월 20일 날 이 차를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한 14개월 탔나요? 14개월 탔는데 165,986km를 탔습니다. 엄청 탔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km 이상을 탔다는 얘긴데, 차량 가지고 뭐 주로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이 16만 km라는 게 아마 10년 이상 타도 이 정도 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게 이제 모닝 차량이 처음에 K5를 이 차량을 타기 전에 K5를 탔는데 그것도 LPG였고 이것도 LPG입니다. 차량 그 다음에 이제 K5를 제가 25만 km에, 그것도 3년 만에 25만 km 탔으니까요. K5를. 그럼 LPG 이 차량으로 이제 K5 타다가 이 차량을 타니까 한 달 동안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경차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승차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아마 K5를 탈 때보다 아마 한 10배 이상이 피곤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K5 차량은 정말 고급 세단 차량이에요, 이 차에 비하면. 근데
이 차량, 이 모닝 차량, LPG 모닝 차량에 제가 너무 이제 한 1년 이상 타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피곤한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피곤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 차량, LP 차량이 제가 이제 이 LP 차량을 모닝 차량을 이제 타고 다닌 이유가 뭐 어제같이 내가 뭐 어제는 제가 여기 사천에서 부산 금정구를 갔다가 부산 금정구에서 청주 시내를 갔다가 청주에서 안성을 갔다가 안성에서 다시 이쪽으로 사천으로 넘어오는 이게 한 몇 킬로나 될까요? 한 1000km 이상 될 겁니다. 이게 주로 이렇게 매일 타다 보니까 물 주행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지금 한 1년 한 14개월 만에 16만 킬로를 넘었는데요. 모닝 차량을 제가 한 1년 2개월 타고 난 느낌이 이 차량을 제가 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뭐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주로 다닙니다. 거의 고속도로를 매일 타는데 연비가 LPG 차량인데요. 연비가 한 2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km 정도. 10km 정도, 12km 정도 연비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반값이에요. 일반 여기 사천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 톨게이트 비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4만원가량 들 것 같아요. 4만원가량 드는데 근데 이거는 반값이니까 한 뭐 2만원이면 되죠.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2만원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은 뭐 LPG니까 더 많이, LPG니까 두 번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 5만원에다가 한 7만원 주면 돼요. 근데 모닝 차량, 이 LPG 모닝 차량으로 서울 왔다 갔다 하면 7만원인데 이 K5 차량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 비만 4만원이잖아요. 거기다 기름값도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경비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전략된다는 얘기고. 근데 몸은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하죠. 이게. 몸은 정말 피곤하죠. 네. 그 점은 감안해야 되겠죠. 근데 소모품만 이게 큰 고장이 없어요. 모닝 차량을 제가 뭐 1년 동안 16만 킬로 탔지만 큰 차량 고장이 없어요. 이거 이제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오일을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카센터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기아 오토 큐 거기 가서 이제 점검을 받으면 이제 그 데이터가 다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오토 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거 좀 소모품 갈아야 되겠, 미션 오일 바꿀 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받죠. 엔진 오일 바꾸면서. 왜냐면 엔진 오일 한 달에 뭐 만 킬로를 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16만 킬로를 탔어도 이게 고장이 없어요. 아니, 고장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큰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참 경차도 잘 만드는구나 우리나라가. 뭐 제가 타고 다니는 차니까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K5 차량을 몰 때처럼 작은 고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장이 안 나면 사실은 뭐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힘들겠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제 경비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카드 단말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차량으로 뭐 주로 시내 주행만 한다고 한다면 편하죠. 뭐 기름값 뭐 한 5만 원만 넣으면은 뭐 2주는 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주차 협소한 곳에도 이게 이 차를 주차하기가 굉장히 편하니까, 네. 또 시내 주행, 뭐 주차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차사랑 카드라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주류비 일부를 또 줘요. 또 저는 아직 안 만들었는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차사랑 카드를 조만간에 제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왜 그걸 못 들었지? 그래갖고 제가 신청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혜택을 또 받겠죠.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고장도 안 나고요. 물론 사고 나면 이 차량이 뭐 그러니까 사망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운전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무섭다고 어떻게? 아니 물론 고급 수행차 타고 다니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뭐야 저기 뭐 SUV 차량 같은 거 튼튼한 거, 예. 뭐 저기 뭐 외국 차량 튼튼한 거 타고 다니면 되겠지만, 아니 한 달에 10,000km 이상 타는데 그 외제차 경비 유지할 수 있게 유지 못하죠. 유지할 수가 없죠. 대구 갔다가 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대구에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은 어제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무선 단말기를, 이 무선 단말기 있잖아요. 무선 단말기를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중고입니다. 무선 단말기 중고. 제가 12만원 주고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금을 받았고, 오늘 이제 사용 설명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사 가맹점 신청도 또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대구 가면요 또 여행 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행이 지겨운 것 같아. 제가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많이 도시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디를 갈 때가, 어느 도시를 가장 갈 때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가장 흡족하냐면 부산입니다. 부산까지 거리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진주에서 1시간 20분 1시간이면 가요 사실은, 그 부산 근처까지는. 근데 이제 시내까지 해운대나 이쪽 어디에요, 광안리나 아니면 수영구나 영도, 그다음에 부산 동구, 해운대 이쪽으로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부산 갈 때가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산에 일이 있을 때 가장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오늘은 날씨가 먼지가 끼었나 뿌였네요 하늘이. 고속도로를 진입했습니다. 이게 남해고속도로인데, 시속 100으로 달려야 되겠죠, 고속도로에서는. 창원에서 다시 대구까지, 창원까지 일단 간 다음에 대구에서 구마고속도로를 탈 겁니다. 그래서 창원, 마산, 대구, 그래서 구마 같아요. 구마고속도로를 탈 건데, 그 구마고속도로가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좀 박정희 때 만들었어요, 구마고속도로는. 그거 타고 대구로 진입하면 도착 시간이 약 한 10시 정도 될 것 같네요. 10시가 넘겠구나. 10시 한 10분? 추측을 해보건데, 볼까요? 얼마 걸리나? 1시간 28분 걸리네요. 그러니까 도착 시간이 한 10시 23분, 그러니까 10시 반 약속 시간과 좀 따뜻하게 다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중에 휴게소에 들려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사실 1차선은 주행차선이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오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비켜줘야 됩니다. 2차선으로. 근데 이게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한 100으로는 달리지 않아요. 1차선은
보통 한 110, 120. 제가 뭐 지금 게이지상에는 120을 놓고 있는데 120으로 달려요. 근데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백미러를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멀리에서 뭐 140, 150으로 달려오는 승용차가 있어요. 그런 승용차들을 미리 오기 전에 제가 피하는 게 맞죠. 양보해주는 게 맞지만 잠깐 뭐 생각에 골똘히 해가지고 뭐 백미러를 안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기 그 뒤에서 자기 140으로 달리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전조등을 이렇게 빠딱빠딱 하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짜증나요. 예. 굉장히 짜증납니다. 왜냐면은 120으로 달리면은 원래 1차선 그러면 1차선 같은 경우는 200km 달려온 사람이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인 차량입니까?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사실은 110, 120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150인데 150으로 달려놓고 앞차가 1차선 차량이 무조건 양보해준다는 그 생각으로 깜빡이가 아니고 뭐예요? 그거 전조등,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그 예의가 맞지가 않죠, 사실은. 당연히 피해주죠, 이렇게. 네, 뭐가 온다면. 근데 좀 뒤에 차량도 사실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죠, 사실은. 한 2초. 왜냐면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깜빡깜빡 해버리면 이 앞 차량은요, 기분 나빠요. 사실 누구나 기분 나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제 경험을 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그때도 이제 제가 모닝 차량을 몰고 다녔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때도 체크기 사업을 제가 했었을 때 초창기에 했었을 때니까 뒤에다가 카드 단말기라고 하고 옆에 이제 이 자동차 옆에 이 모닝 옆에다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가 제가 이렇게 지금 2차선으로 달리는데 2차선 그때는 호남고속도로였어요. 2차선 편도 2차선입니다. 2차선 전방에 뭐가 왔냐면은 전방에 이제 그때 밤이었는데 전방에 트럭이 좀 늦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이제 1차선으로 추월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추월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물론 제가 이제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뒤 차량이 깜빡이를 상향등을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상향등을 이렇게 한번 반짝한 게 아니고 상향등을 확 키더라고요. 그냥 키고 있는 거예요, 상향등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내 잘못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트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이제 밤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근데 어쨌든 또 그 차량이 너무 빨리 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놀래서 상향등을 잠깐 키면 되는데 이 새끼가 막 그냥 상향등을 킨 채로 그냥 그냥 오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어요. 브레이크를.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다시 2차선으로 갔어요. 가라고.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추월할 때 이런 경우는 좀 잘못이죠. 왜냐면 이 앞에 모닝 차량이 있는데 지금 이 속도가 100이에요. 이게 이렇게 달리면 안 돼요. 이거는 양보가 안 되잖아요. 이건 문제라. 이거는 100으로 1차선을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초보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러면 안 돼.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2차선을 비켜주면서 이 녀석이 저를 딱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번호를 봤나봐요. 그리고 한 5분 후에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5분 후에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아까 브레이크 밟았죠?
보복 운전했죠 그러더라고.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그냥 경찰에 고소하려면 교사를 제대로 아저씨 아까 브레이크 밟았으니까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나이도 굉장히 어린 놈의 새끼예요. 뭐 나이 차례 뭐 운전에 뭐 나이 따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저씨 지금 아까 브레이크 밟았죠? 보복 운전했죠? 지금 블랙박스에 녹화됐으니까 예? 예? 블랙박스 녹화됐어요. 막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아저씨 브레이크 밟았죠 아까 뭐 이렇게 비아냥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너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 녀석이 그 다음날 나한테 또 뭐 문자가 오더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돈 주라는 얘기 같아 내가 보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저씨,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 이 새끼 보면은 블랙박스도 없어 차량에.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있으면 뭐로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고소를 하든 말든 지 마음으로 하지. 그러니까 운전에 대한 매너들이 없는 것 같아. 난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운전이 뭐 제가 45살인데 내 운전을 한 지가 2004년도에 면허니까 뭐 불과 14년밖에 안 됐어요. 저도 30살 때가 이제 면허증을 땄으니까. 근데 굉장히 비양심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난 그 상향등을 켜서는 안 돼.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지켜줄 줄 알아야. 물론 앞에 서로 간에 뭐 예를 들면 나도 이거 이해가 가더라고. 뭐냐면 그 어제 모텔에 들어와서 그 자기 최근에 엊그저께 어젠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간 놈 있잖아요. 모텔에서 사람 죽여가지고 자수한 놈. 그놈이 한 얘기 중에 한 가지가 흉악범이 양아치 한 마리 죽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다시 나한테 그러면 또 죽는다 이런 얘기. 그 사람이 심정을 나는 좀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아. 무턱대고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솔직히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그 모텔 그 카운터에서 기분 나쁘게 할 이유가 뭐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걔가 그랬을 거 아니야. 어떤 행동을 했길래. 무턱대고 살인자한테만 그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야 사실. 이 보복운전이, 나도 보복운전을 했지만 이 상황이 그 상황을 보복운전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상황 같은 경우도 이해를 해야지. 무조건 보복운전을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죠.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 그런 상황도 따져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좋은 아침인데 쓸데없는 얘기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보복운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 내가 상대방을 사실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도.
과자 업체 중에 뭐 농심이도 있고 한데 이 청우라는 그 과자 업체 난 저 회사가 좀 궁금해. CW죠 CW. 청우 사탕들이 좀 있더라고. 오늘 좀 매연이 많네요. 대기질이 좋진 않네. 뿌연해 뿌예.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